중국에서는 한국에서 대만에 관한 이슈가 불거져 나오면 SNS에 제주도를 독립시키자는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반도에 대한 야욕이 엿보이는 장면인데요. 중국은 실제 한반도를 자신의 영토로 생각하며 매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유사시 적어도 미국에 북한을 일정 부분 내어주고 자신도 상당한 북한 영토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을 향한 중국의 속내인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동북 공정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결국 재발등을 찍는 상황을 맞으며 역으로 당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중국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한반도는 열강들에 의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 통일로 가는 길에도 미국이나 중국 등 관계국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는데요.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한국에서도 뜻밖의 상상하지 못한 국면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우선 중국은 최근 수년간 겉으로나마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통일 한반도가 이뤄내는 경제 시너지 때문에 중국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그것입니다. 베이징 컨설팅 업체인 중국정책은 중국 학자들이 북한이 없다면 중국이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이 중국과 동북지역 경제 진흥에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까지 고도의 성장을 거듭해왔으나 이제 임금 상승 등 여러가지 비용 문제에 직면해 있고, 경제 성장률도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과거의 이야기로 통일 한국을 그런 측면에서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 로저스 역시 남북이 통일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국가로 한국과 중국을 꼽은 바 있습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중국 시장까지 시너지를 이뤄 거대 경제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된다면 동북아에서 한국은 최고 부유한 국가가 되며 동시에 일본이 크게 도태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프랑스 국제 전문가 크루몽은 북한 재건 사업을 감독할 수 있는 나라로 중국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한반도 통일 시 어찌되었든 중국은 경제적으로 깊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북한이 만약 전쟁을 일으킬 경우에 중국은 미국과 맞닥뜨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대만의 위기를 비롯해 중국 내부에서도 각종 문제가 가득한 상황에 북한까지 접경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중국은 되려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예상인 것입니다. 이는 일본과는 정반대 입장으로 일본은 한반도가 평화통일이 아닌 무력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통일이 어차피 이루어질 것이라면 미국이 밀고 올라가며 일본은 군수물자를 공급하면서 이득을 챙기는 6.25 재현 상황이 다시 한번 일본에 도래하길 바라면서 한반도의 전쟁을 가장 크게 바라는 국가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희생으로 일본이 일어설 수 있는 데다가 한반도가 쑥대밭 되는 것도 동시에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최근 남북 평화통일에 대해서 중국은 속내가 어떻든 지지하는 입장이며 일본은 반대한다는 게 흐름이었는데요. 중국에서 최근에 다시 들려오는 의견은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라 주목됩니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태세 전환을 하고 나온 것은 종전선언에 관련해서도 정황이 확인됩니다. 최근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은 종전선언에 중국이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다양한 포럼을 통해서 중국이 한반도의 정전협정 당사자로 주장하면서 북핵 문제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며 반드시 중국은 정전협정에 참여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실제 한국을 태클을 거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대만 문제로 첨예하게 다투며 바이든과의 정상회담 이후 더 치고받는 상황입니다. 즉 한국에는 종전선언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중국에 잘 보이지 않으면 허락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휴전협정에서 중국이 당사자라 주장하나 인민지원군으로 사인을 해서 중국이 아니라는 논란도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밀고 내려와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기분 좋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중국은 한국의 통일보다는 자국의 이익과 동북아 정세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우려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열린 한중 평화 포럼에서 중국 연구원은 남북한 통일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말했습니다. 왕충 국제군사 분야 선임 연구원은 평화통일 이후에 주한미군이 병력을 북쪽에 배치할 수 있다라면서 이는 결국에는 중국에 큰 위협이 되면서 중국은 이에 대한 통제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 전합니다. 실제 중국은 한국의 사드 사태가 일어날 때 미국의 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을 극렬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까지 되면 주한미군이 쉽게 철수하지 않을 수 있고 중국 국경 앞까지 바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중국 학자들은 남북한 통일 시에 삼판선을 넘어 미군이 올라가 북한을 통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 붕괴 시에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서 중국군이 북한 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냅니다. 그러나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온다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의 반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재건한다는 핑계로 그대로 북한에 눌러 앉아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은 다른 나라 앞에 인공섬을 지어놓으며 자신의 땅으로 설정 후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나가지를 않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서 한술 더 떠 북한에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4분할 통치를 해야 한다는 궤변까지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미국, 중국이 다시 북한에 들어온다는 것도 이상한데 일본이 끼어드는 대륙 점령의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주변 열강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이득 볼 생각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 직후엔 한국을 중심으로 북한 재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중국 입장에서는 통일 이후 주한미군이 좀처럼 나가지 않다가 중국 턱 밑에 올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충연구원은 한반도 통일은 되긴 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현상 유지가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즉 북한이 완충지대가 되어서 미국을 막아놓고 있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흡사 일본과 비슷한 태도인데요. 일본 역시 한국을 북한 전쟁 시 완충지대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북한을 앞에 두고 남북한 현상 유지를 원했던 것은 냉전 시대에 쭉 있어왔던 일입니다만 최근 대만 문제를 비롯해 미중 간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며 다시 한번 통일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제시하는 현상 유지라는 것은 미국이 북한 경제를 제재해서 북한은 계속 굶주리는 상황이 이어지며 중국은 북한의 자원을 싸게 가져오면서 북한을 간신히 버틸 수 있게 지원해주는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희귀 광물이나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도 있는데 북한에 매장된 각종 광물의 가치는 10조 달러 이상으로 중국이 이를 독점하는 것을 큰 이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인데 중국이 정작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로 북한의 대외 무역 비중에서 중국이 60-70% 이상을 차지하며 북한은 대부분 희귀 광물을 수출한다는 것이요.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미국을 막아주면서도 각종 광물을 헐값에 제공해주는 중요 역할로 판단하고 있으며 북한이 순수하게 통일되어 한국에 흡수되는 것은 오히려 중국에 해가 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석탄 부족이나 광물 부족의 세계적인 상황이 이어지며 북한 단독무역이 오히려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원자재 가격이 5배 이상 폭등하는 등 중국엔 그야말로 북한과의 거래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애초에 대만과는 차원이 다른 별개의 국가이고 통일 후 안정되면 미국은 점차적으로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국은 또 다른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 한 가지 더 큰 문제로 한국이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간도 문제를 비롯해서 백두산 경계 등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어난 중국의 강제 편입입니다. 백두산은 중국에서도 한국 땅으로 인정했으나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개입해 넘겨준 땅입니다. 북한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절반만을 받은 것으로 나머지 영역도 통일 이후 회복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간도를 비롯해서 넓게 보면 만주 땅까지 한국의 영토를 더 넓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들이 베트남의 통일을 도왔는데 나중에 베트남이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도 베트남과 같이 중국의 각종 영토 관련해서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의 국력이 강해져서 중국의 이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중국을 압박하면서 영토를 내놓으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겉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치졸한 변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신의 영토를 누군가에게 양보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전 세계 그 누구도 없다면서 오히려 중국은 인접국가의 영토를 대부분 자신의 영토로 바꾸려는 야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발간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일부를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미국 한 상원 의원은 중국이 통일의 대가로 북한의 신의주 정도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한반도 통일 이후에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영토를 침략할 구상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을 보면 간도비를 파괴하는 등 간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 주장 증거를 없애고 있으며 광개토 대왕비가 있는 곳의 유적은 이미 중국의 역사로 탈바꿈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할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자신들의 검은 속내를 숨기려는 궤변인 것이요. 그러다 보니 중국은 한국 땅을 차지하는 것을 오히려 한국을 독립시키는 것으로도 포장하기도 하며 중국의 속국이었던 한반도를 중국이 되찾는 것이라며 그러한 억지 상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렇게 통일을 반대하고 나오는 것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의 평화 통일을 절대 지지하며 한국은 물론 미국 중심의 동맹들은 중국이 통일 후 한반도에 개입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개입 시 군사적으로 큰 타격 혹은 경제 제재 등 오히려 중국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통일 후 한반도는 온전히 대한민국의 것으로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이나 일본 등 소위 이웃 국가들은 하나같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반대하면서 통일 전에 북한의 자원이나 혹은 한반도 전쟁 등으로 이득 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이뤄내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